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불과 4일 만에 서울은 함락되었고 전쟁 초기 아군의 전세는 불리했습니다. 전세를 바꾼 것은 인천 상륙작전. 한체도 물러서면 안 된다 그랬어. 총알 있는 건 다 같이 서버려 이런 소리가 막 났어. 그야말로 단체 생활이니까 내 죽으면은 적도 죽이 된다는 그 생각 없었어요. 한체도 양보하면 안 된다 소리도 안 들리시니까.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한 그날의 기억.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용감히 싸웠던 전쟁이었습니다. 18 어린 학도병으로 돌아가 다시 우리 앞에 선 90살의 노병. 충성! 그가 목숨 걸고 지킨 대한민국.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 김종환 학도병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로 한 곳은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서울지부입니다. 이곳은 참전 유공자의 복지 증진 그리고 6.25 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전파하는 사업을 주로 하는 곳인데요. 모두들 90살 고령에도 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감사직을 맡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김종환 참전용사. 정정해 보이셔서 더욱 반갑습니다. 일명 총알도 피해간다는 철의 사나이 김종환 참전용사. 저는 6.25 참전 유공자 서울지부 김종환입니다. 그야말로 김종환이라는 사람은 총알이 김종환이를 피해갔지 총알이 제대로 왔으면 벌써 땅 밑에 들어간 사람인데 저 전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부터 경상북도 포항지구에 중공대를 쳐들어온다 그래서 안강기의 전투를 창마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철원, 상악지 그 유명한 저격전선에서 오랫동안 전투를 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육군 제2사단 17연대 소속이었던 김종환 할아버지. 정복과 수색대에 배치된 할아버지는 낙동강 방어 전투를 거쳐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되어 적을 물리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 이후 강원 지역 고지전 등에서 북한군과 치열한 교전을 치르는 데에도 가장 선두에서 싸웠습니다. 대한민국 아마 육군 중에서 가장 전적이 뛰어나시고 거기에 대한 공을 많이 세우신 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단에서 아주 그 보배 같은 작전을 하고 살아남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그러니까 6.25 지부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가장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 이 김종환 감사입니다. 6.25 전쟁 가운데 치열했던 전투로 꼽히는 곳을 두루 거쳤던 김종환 할아버지의 전투 역사는 같은 참전용사들 가운데서도 인정받고 있는데요. 할아버지가 군대에 입대할 당시의 나이는 18. 연필 대신 총을 잡기로 결심하고 자원한 학도병이었습니다. 당시 학생들에게 6.25 전쟁은 어떻게 다가왔길래 학도병으로 입대할 결심을 한 걸까요? 대구고등학교 3학년 때 6.25 사변이 일어나가지고 그때가 3일이나 지났을 겁니다. 그때 그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는 한 말씀이 야, 이 사람들아 큰일 났다고요. 선생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인민군들이 서울 침범 뜻을 못 들어서 예 들었습니다 하고 소리 지르던 이야기가 야 이러면 우리가 이래서 되겠냐? 아니요 군에 가야죠. 그랬더니 그러면 희망여도 손들으라 그래요. 그래서 손들어서 그 당시에 교실에서 6사람인가 손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부모가 못 가서 결국 붙잡혀서 못 오는 것 같은데 결국 우리 4명은 그 농림대학교에서 그 입학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야말로 군대 생활하는가 보다 했죠. 집에서 그 반대 없으셨나요? 그때 이제 중학생이 전쟁 나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못 먹고 있더라고.
있더라고. 아버지가 무슨 말씀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시간은 다 되고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는 방 안에 있고 아버지 손을 붙잡고 놓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뿌리치고 내고 농림 저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하원 유원지 가지고 저 90명 약 90명 돼서 다 대방지 배치하고 있었죠. 학도병 김종환이 제일 처음 참가하게 된 전투는 안강 기계지구 전투. 적의 기세에 밀려 남한 땅의 대부분이 함락되었고 남은 것은 대구 경북 지역뿐이었던 50년 8월 낙동강 최후 방어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우리 군은 낙동강을 사수할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이후 반격작전 이행이 가능해졌는데요. 그만큼 안강 기계 전투는 6.25 전쟁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투입니다. 그다시 하더라도 나는 대한민국 아들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건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국가와 민족을 희생한다는 정신 하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딴 내 사람은 다 그랬어요. 똑같이 그랬어요. 야, 나라가 많은데 내가 있어서 많냐. 내 목숨 바쳐서 나라만 구한다면 그 이상 더 좋은 일 없을 거 아니겠냐고 다 일곱 정도 내 사람 다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그 친구들은 그야말로 피가 막 끓어 올리는 거죠. 하여튼 앞에 가서 죽으면 다 죽을 그런 정신이었어요. 그 당시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낙동강 최후 전선을 지키며 포항과 대구를 사수한 할아버지의 부대는 그 다음 달인 9월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됐습니다. 할아버지는 70년의 세월을 거슬러 다시 한번 인천을 찾았는데요. 상륙작전이 펼쳐진 인천 앞바다와 월미도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자유공원에 올랐습니다. 어르신, 예. 지금 가시는 데는 어디예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맥가토 장군, 맥가토 원스님의 동상, 인천 상륙작전에 그 동사 세워놨는데 걸림에서 갔습니다. 이곳 인천 자유공원은 인천 상륙작전의 전승을 이끈 맥아더 장군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그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인천 상륙작전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 성공을 계기로 그때까지 북한군에게 유리하던 전세는 한순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익숙한 듯 동상으로 제작진을 이끄는 할아버지. 매년 9월 20일에 나오게 되면은 인천시장 또는 해군 참모총장을 초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갑니다. 그러면 우리 17년대를 얘기 안거든요. 그러면 제가 17년대 부회장으로서의 대표로서 헌어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때 9월달에 여기 와가지고 꽃을 바치고 있죠. 충성! 고마운 마음을 담아 경례를 하는 할아버지. 그런데 할아버지가 경례를 하는 것은 비단 맥아더 장군에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전우들을 생각하며 고개를 숙이는 할아버지. 가슴은 벌써 먹먹해져 옵니다. 그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했지만 문제가 이제 친구들이 생각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항상 생각하면 눈물이 치솟아 나고 같이 못 살았다는 것이 억울하고 짝이 없는 거예요.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인천 앞바다와 월미도. 상륙작전이 있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데요. 인천 상륙작전에 있어 육군 최초의 상륙부대였던 2사단 17연대 소속이었던 할아버지. 71년 전 그날로 돌아가 봅니다. 밤 11시 반에 작전을 갔더니 지도를 만한 걸 주더라고. 지도를. 야씨 이거 무슨 시간짜리 옆에를 찍어서 열어 봤더니 월미도가 나와. 이게 촌님이 월미도가 어딘지 뭐 알아요? 지도를 가져가고 스님마사님 이거 월미도가 어딥니까? 지도는 거의 한글로 돼 있어요. 한문도 되고 한글 된 데 보니까 월미도가 어딥니까? 얄마 우리는 다 죽었대요. 유엔군 261척의 함정과 한국군 2개 연대를 포함한 미군 2개 사단 등 총 병력 7만여 명으로 구성된 지상군 부대가 투입된 인천 상륙작전.
만조 때를 기다려 9월 15일 새벽 2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상륙작전은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상륙한 지 하루 만에 인천은 모두 되찾았고 이후 9월 28일 서울 수복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상륙작전이 성공하자 곧바로 잠실에서 한강 이북으로 도하한 후 남산을 점령하여 서울 연다라는 애칭을 갖게 된 17연대. 그 선봉에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모르는 사람은 서울 시민을 점령했다는 그게 아니라 3일간 뒷짝이 뚝섬에 있었어요. 우리가 주둔 18년대가 거기서 있는데 그때부터 배를 가지고 소요 보드를 갖고 이제 서울 시내를 상륙하는 거예요. 우리 아군들이 어디까지 왔다 어디까지 갔다 다 들으니까 벌써 그 우리 교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벌써 우리를 응원한다니까 벌써 어디까지 왔다 하면 벌써 먼저 나와 있다니까. 그때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치안대가 조직돼 있었어. 치안대. 그럼 서울시내 정부 수집해달라고 이야기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남선 쪽에 적군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리 좀 갔다 오시고 그네들 다 갔다 와요.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 이렇게 자기끼리 농담하면서 갔다 온대요. 그 사람들이 정보를 주는 거야. 그래 내일 어디서 만나면 그것도 만나 꼭 만나 3일 일주일 동안 계속 만났으니까. 그래 뚫렸으니까 거의 다 도망가고 없대요. 이런 걸 다 후퇴했대요. 그래서 부대가 정식으로 도하를 했는 거예요. 서울로. 서울 수복에 가장 앞장섰던 17연대. 승리했던 기억은 지금도 짜릿하게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할아버지가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입니다. 이곳엔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는데요. 이곳을 처음 찾는다는 할아버지. 걸음은 더디지만 마음은 벌써 기념관 안에 가 있습니다. 탱크가 있다. 탱크. 이거 서울 도하작전에 이거 탔어요. 이거 수력 탱크라고 수력. 이거요. 이거 육지에도 가고 바다 강에도 다 가 이거. 수력 이게 서울 도하 이거 탔어요. 이거 아까 해서 서울 도하할 때 입배 타고 도하했다고. 이거 보고 생각나네. 아, 어르신도 이거 그때 타셨어요? 그러니까 3일간 저 뚝섬에 있다가 3일 정부 끝나고 난 뒤에 민간인이 다 후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연락 예배가 왔다니까 이게 수력 탱크야. 수력. 이거 타고 도활했어 이거. 진짜 참 반갑네. 여기다가 전시회에 놨어. 어떻게 이런 것들을 화면이 나오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화면이 나오면은 좀 잘 찍어주세요. 이런 화면이 나오면은 체험자 전우들은 다 좋아할 거라고요. 인천을 상륙해가지고 그거 이제 환호하는 거예요. 환호. 즉 승리했다는 소리예요. 저기 얘처럼 승리한 뜻으로 했는 거였죠. 반가워서 하니까 그야 뭐 죽을 줄 살 줄 모르고 싸웠다가 이겼으니까 만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세하고. 딱 인천에 딱 발 디디실 때 기분이 어땠어요? 야, 그야말로 이 우리 땅이구나 이 생각했어요. 내 땅이 밟고 왔는데도 야, 내 땅 내가 밟는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환하고 전부 다 저거 보다시피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다 이겼구나 해서 천지 만사가 다 내 거다 이런 생각이 났다니까. 그러니까 기분 좋았어요. 어디 반가운 게 탱크뿐일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인천 상륙작전 그날 속으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당시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 전시관. 이런 소리도 보이잖아요. 과연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할아버지는 한 사진 앞에 오래 머무는데요. 그야말로 전우예요, 전우. 이 친구가 전사했는지 살아고 계시니 모르지만 옷을 보고 그러니까 보니까 방아쇠를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투 태세가 완전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친구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
당시에 딱 그 모습들인가요, 저게? 그렇지, 이거지. 바로 이렇게 갖다가 막 길이 쏘다가 말이지. 이 새끼들만 이 밭서고 저 새끼들은 막 도망가잖아. 뻗덩이를 서가지고 막 있는데 추운데 다다다다다 그러면 도망가는 다 보여. 막 뛰어 따라가는 거야, 붙잡으려고. 인민군들 기관총 있잖아요. 기관총에 팔 있지, 이게 팔. 기관총 팔. 여기에 쇠사슬을 갖고 5m 간격을 묶어놔 있어요. 묶어놔 그놈들이 후퇴하고 싶어도 총을 가져가야 후퇴할 거 아니에요. 후퇴 안 해요. 그래서 총이 없으면 바로 총살당한대요. 그네들 여기 포를 붙잡아서 여기 들어봤더니 총을 당했기 때문에 총 없이는 어디든 도망가는 행동인데 그래서 그네들 도망을 못 가요. 70여 년이 흘러 흐릿해질 만도 한 기억. 눈앞에 펼쳐진 사진들은 그 기억을 선명하게 되살려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한포가 인천 앞바다에 와가지고 월미도를 쏟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 더 이상 쏟대. 여기 포가 몇 번입니까? 이거 하나 더 쏘요. 여기만 벌써 8번. 여기서 3개, 여기서 9, 12개는 이걸 3일간 써봐요. 몇만 불도 저 갖다 쏟다니까 그게 월미도가 없을 정도가 없게. 나무 한 그루가 없었다니까 월미도가 포를 얼마나 이 군함을 저 포를 갖다 쏟는지. 그때 저거를 타셨어요? 저 군함을? 아니 이 군함 이거는 그 전투 그거고 이걸 거야 아마. 이거 비슷해. 이거는 수송용이에요, 수송. 이거 수송용이니까 우리 이거 탔을 거야. 왜냐하면 17년대가 LOST 2대에 다 탑승했어. 3,000명이. 그러니까 여기 탔을 거예요. 이게 LST네요? 맞네. 내 말 맞잖아, 봐. 날짜 있잖아. 이거 봐. 날짜. 그러니까 날짜가. 날짜도 맞다니까? 그럼 여기 타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지, 여기 타고 있어. 이거 99% 확실해요. 이거. 아까 내가 말하기를 이거 보기 전에 얘기했잖아. LST. 이거 올라가는 친구들은 뭐냐? 바람 쐬러 올라가는 거, 바람 쐬러. 지하에 침대 앞에서 누워 있다가 하루 답답해서 잠깐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그래. 그렇게 했어, 이거. 이 배 보는 거 정말 반가워요. 이 배들이 나를 사이 좋잖아요. 그렇게 전투에 포를 쏘고 했는데도 나는 안 죽고 여기서 웃음을 떼고 있으니까. 참. 이거 맞아. 아이고, 여보는 군인들이 있네요. 자신이 소속되어 있었던 제17연대의 모습이 보이자 더욱 반가워하는 할아버지. 저기 명은이 범 있잖아요, 범. 둘이 싸우잖아요. 저기 맹어 부대 17년대 맞고라니까, 저게. 17년대. 맹호 부대의 깃발 아래 18 어린 용사가 손에 쥐었던 총.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이 총은 전쟁 내내 할아버지의 목숨을 지켰을 겁니다. 당시 유엔군을 이끌었던 지휘관들의 모습도 생생한 할아버지. 그 가운데엔 17연대를 이끌었던 백인혁 대령도 있습니다. 국민이 왔네, 대령이네. 이렇게 안 생기는데. 조금 이상해, 사진이. 젊을 때였나요? 젊은데 한창 젊을 때야. 대령도 아닐 때야. 얼굴 봐봐요. 생각이 젊잖아요. 백인혁 시장은 내가 지나가면 어깨 뚝뚝 떨어져요. 김일병 수고 많다고 말이지. 왜냐하면 내가 제일 어리고 제일 젊었거든. 그럼 내가 화장실 가서 이렇게 가더만 김일병 이리 와서 어깨 떨어지고 딴 일 없어? 예, 일 잘해? 잘합니다. 알았어.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6.25 전쟁 초기에 있었던 극적인 반격.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은 전쟁의 양상을 순식간에 바꾸기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푸른 바다가 품고 있는 엄청난 역사. 당시 상륙작전은 2단계로 전개되었는데요. 제1단계는 월미도로 미 5해병연대가 진출하였고 제2단계는 인천 해안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해병 1연대와 육군 17연대, 미 해병 1사단과 미 육군 7사단이 진출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북한군의 병참선을 일거에 차단했으며
북한군의 사기는 결정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느덧 역사의 유물이 된 물품들. 무엇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듯 할아버지는 꼼꼼히 보고 또 보는데요. 기억의 파편은 이어져 노병의 역사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야, 이건 꽤 오래됐다. 새록새록 되살아나는 그날의 전투. 목숨 걸고 싸웠던 용감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이곳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 오늘 저것들은 인민군들이야, 인민군. 저놈들하고 대항했으니까 어쩌겠어 그래 우리가. 응? 참. 안녕. 어머나 예뻐라. 그렇지, 그럼 됐니? 자. 할아버지와 사진 한 컷을 찍는 가족들. 평화를 지킨 참전용사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전시관을 나서는 할아버지. 70년 세월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는데요. 할아버지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어디서 어떻게 했는가, 그야말로 같은 민족을 얼마나 내가 내 손으로 죽이는가 그런 생각이 나요 지금. 그 이전에 그야말로 이제는 나라 민족에서 이렇게 싸우고 다 웃음을 지나고 하려 그러면은 그야말로 평화롭게 통일을 빨리 되고 서로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웃음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전쟁은 인천 상륙 작전이 끝이 아닙니다. 이후 수많은 전투에 참가하신 할아버지. 철원 저경 능선에서부터 피해 능선 전투 등 수많은 고지전에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휴전까지 맞이했다는데요. 전역한 후에도 전우들과의 교류를 계속 이어오며 오늘날까지 봉사활동과 6.25 참전 유공자회 활동을 활발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산 뒤에 대보게 되면 421코치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전투를 했는 거요. 총 포로 쏘고 막 했는 거요. 이거 우리가 그 생각에서 모두 길문간에 갔던 거예요. 치열한 전투를 벌여온 산하. 지금도 어디를 가나 쫓아오는 기억들. 그 기억 속엔 눈앞에서 쓰러져간 친구의 모습이 파편처럼 박혀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오대산 쪽으로 적군이 수만 명이 올라온다 그래요. 올라왔는데 과연 그 오대산 밑자락까지 갔는데 아닌가 인민군들이 막 그려 산으로 막 겨울 가는 거예요. 그 올라가면서 그놈들이 우리를 총 쏘는 것 같아. 저 개한조서 팡 가면서 드르륵 노는데 옆에 있는 보감이라는 친구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군대도 학교도 3학년 4반 친구였죠. 그 다음에 계속 그때부터 7월 18일부터 계속 아침 저녁 같이 먹은 친구가 이북에 그때 아마 50년도 9월 10월 며칠 날쯤 됐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 턱 쓰러졌는데 제가 소하천에 있습니다. 하천 옆에 돌 하나 묻어주지 못하고 그대로 후회하는 거 지금도 후회한다고 그 친구 여행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이름도 없이 쓰러져간 친구를 기리며 6.25 참전 유공자들의 복지 증진 등에 힘써온 나날. 전쟁에 남긴 아픈 상흔은 평화로울수록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귀한 교훈이기에 할아버지는 후대에 이를 알리기에 힘써왔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여 년. 전우들과 함께 지켜낸 이 땅의 평화에 대해 할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영광스럽고 그야말로 동해에서 해가 뜨면 서해 지나가는 것처럼 하울하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기분이 좋은데 어느 때는 그걸 볼 때는 어떤 심정이 생각하면은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잘 먹고 즐기고 있는데
결국 먼저가는 아까 얘기했던 그 이보감이라는 친구를 어떤 순간적으로 나와요. 그 친구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또 그 부모는 얼마나 그 자식을 그리워하고 반감맞이하고 지금 내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제일 한심이고 답답해요. 같은 민족에게 총을 겨누고 같이 자랐던 친구를 떠나보내야 했던 비극의 역사.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귀한 희생. 6.25 참전용사.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영웅입니다.